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밸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 P-밸류가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제 여동생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채널명은 두 손 가득 일상여행으로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저는 분석적인 성격인 반면에 제 여동생은 이해심이 깊어 마음이 따뜻하고 웃기는데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시작을 할 텐데, 어제 봤던 아파티니 개피티니 관련한 임상시험으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세포였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제 PFS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P-밸류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PFS는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개월로 10개월보다 더 잘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은, 여기 옆에 보이는 이 P-밸류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밸류 값이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으면은 유의미하다, 좋게 나왔다, 굿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의 핵심은 이렇게 임상적 유의성이 좋으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P-밸류도 같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P-밸류는 한국말로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P값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시험에서는 기무가설은 약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 플라시보랑 약을 쓴 실험군이랑 똑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면은 이제 대항가설,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려고 하면은 P값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그때 얻은 결과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된 확률을 P값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요 끝에 극단값들이 나오면은 이제 좋다라는 건데, 이제 왜 맞냐면 기무가설은 약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극단적인 쪽을 이제 나오면은 기무가설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실험의 유의 확률은 실험의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하나하나를 모두 모은 것을 이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 S는 바로 이 앞면과 뒷면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죠.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 S라고 쓰는데 H랑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이제 관찰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상, 이벤트, 사건이라고 하죠. 이 모임을 가리켜서 표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니까 전 사건이죠. 영어로 토탈 이벤트라고 하고요. 자, 아까 이제 사건을 이벤트라고 했고 사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벤트, 사상 같은 말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전 사건은 토탈 이벤트고 전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뭐 1의 눈이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하나의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전 사건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전 사건이 되고요. 그 주사위에 0의 눈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각각 이제 이건 전 사건, 이거는 공사건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거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를 받고 전 사건을 봤는데요. 전 사건, 전 사상이라도 쓰고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 결과 하나하나를 모두 모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S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면은 모든 결과의 모임을 전 사상이라고 합니다. 전 사상은 전 사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토탈 이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본 공간이랑 전 사상, 전 사건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의 모임을 전 사상이라고 하는데 통계학에서 표본 공간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로 쓴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에서 어려운 말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제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냥 모든 사건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 하면은 모든 사건들을 모았구나, 전 사건이구나. 주사위 던졌을 때 이제 1, 2, 3, 4, 5, 6 이게 이제 전 사건, 표본 공간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 전 사건, 전 사상은 뭐냐? 앞면, 뒷면이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 전 사건, 전 사상은 뭐냐? 1, 2, 3, 4, 5,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하나의 요소를 갖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표본 공간, 전 사상, 전 사건의 요소 2는 표본점 또는 근원 사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이제 1, 2, 3, 4, 5, 6 주사위가 있잖아요. 표본점은 표본 근원 사상은 이제 1, 2 이거 하나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실험의 유의 확률은
유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P-value가 뭐냐면요, probability입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어떤 값이 아니라 확률인데, 자, 이 실험의 유의 확률은 실험의 표본 공간, 전 사건, 전 사상,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모은 거죠. 여기에서 정의되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뭐 3이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모으면 이제 확률 100%가 되겠죠. 1, 2, 3, 4, 5, 6 나올 확률을 더하면 100%. 그래서 확률 변수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value가 확률 값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0.05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값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뭐냐면은 5%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엄밀하게 하면 뭐 0.01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1%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퍼센트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P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P값은 뭐냐? 기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 표본에서 실제로 관측된 통계치와 같거나 더 극단적인 통계치가 관측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통계치가 관측될 확률이 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사이 안에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극단에서 나타나면은 요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이제 빈도주의 이제 프리퀀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베이지안이 있었고요. 이제 빈도주의가 있었는데 옛날에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주의 확률이고요. 그래서 이제 P값은 관찰된 데이터가 기무가설과 양립하는 정도를 0에서 1 사이로 수치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P-value가 작을수록 요게 기무가설에 양립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제 극단적인 값들이니까, 극단적이 있으니까 이제 기무가설이랑 조금 양립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 확률이 이제 뭐 5%나 1%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을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이제 기각,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value는 이제 그 영가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극단적인 값이 나타날 확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건, 전사상이라는 것은 확률에서 뭐 표본 공간을 이루는 근원 사건의 전체라고 하여 있는데, 바로 이제 전사건이 표본 공간이죠. 전사건, 전사상, 표본 공간 같은 것이고, 이제 통계학에서 모집단에 추출한 일정한 개수의 표본의 집합이 이제 표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원소 중에 각각 하나의 점으로 대응한 표본 공간의 점을 표본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주사위를 예를 들면 1, 2, 3, 4에서 표본 공간이 쭉 있잖아요. 이것들도 각각 이제 확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다 더하면 이제 100%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극단값이 나올, 요거는 이제 영가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요거 다 더하면은 1이 나오겠죠. 100%. 그래서 이제 P값은 뭐냐? 이제 연구자가 설정한 진위의 영가설, 요 영가설 검증 통계치를 희소 또는 극한값으로 얻을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P가 probability value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산출된 P값이 낮을수록 표본 자료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증거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값은 기무가설 하에서 관찰된 자료 혹은 더 차이가 나는 자료를 얻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과 더 멀어지는 자료를 얻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값이 작아질수록 기무가설의 확률이 작아져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P-value 값은 이제 영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극단값이 이제 발견될 확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안에 없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값이니까 요게 영가설이 아니지 않을까? 얘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